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BMX 사이트라는 이런 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예제식으로 만들어 봤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미지랑 밑에 있는 이미지 하나, 둘, 세 개, 요걸 이제 만들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요 이미지를 여기 보면 헤더 구조가 있는데, 헤더 안에다 넣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섹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섹션 부분도 섹션으로 분리를 해서 이제 작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시멘틱 태그로 이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메인이라는 걸로 감싼 다음에, 이건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이걸 div로 감싸는 이제 사이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으로 감싼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컨텐츠 랩이라고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뭐 보통 이제 랩, 뭐 컨테이너, 뭐 이너 이런 것들은 다 모두 뭐냐면 뭔가를 감쌀 때 사용하는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감쌀 때는 랩이라는 표현을 의외로 많이 사용합니다. 뭐 박스, 그다음에 뭐 랩, 뭐 이런 걸로. 그래서 뭐 이름이 절대적이지 않고요. 이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취업했을 때 그 회사에서 정해져 있는 그냥 규칙, 네이밍 규칙에 따라서 그 이름을 지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그 클래스의 역할에 맞게 정확한 이름을 부여를 하시면 돼요. 자, 여튼 이제 컨텐츠 랩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섹션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건데, 보통 이런 거는 이제 메인 배너란 말이에요. 메인 배너.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섹션, 메인, 배너다라고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를 쏙 집어넣어 줄 건데, 근데 그냥 이미지를 넣으면 안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로 갇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뭘 만들었냐면 여기 이제 컨테이너라고 해가지고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div 한 다음에 컨테이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미지 탭해서 이제 넣어주면 되는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아무거나 가져오시면 되는데, 이미지 주소 복사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죠? 나오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ALT 원래 채워 넣는 건데, 그냥 어차피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채워 넣진 않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넣게 되면 이미지 자체가, 이미지라는 건 고유의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 로렘 같은 경우는 로렘이 가지고 있는 너비 높이가 있죠. 이거는 이제 여기 1200, 500 로렘만의 특징이라 했잖아요. 로렘 이미지만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내가 아이디를 변경하면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는 1200, 500, 그러니까 높이가 500이고 너비가 1200으로 잡혀 있고요. 컨테이너 자체가 지금 1200이잖아요. 그리고 얘도 이미지가 1200이니까 마치 이런 식으로 맞춰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컨테이너가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컨테이너의 너비가 너무 넓은 게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이걸 1000픽셀로 변경을 해달래요. 그럼 1000픽셀로 변경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미지가 살짝 삐져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삐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컨테이너의 너비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뭐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런 건 상관없이 그거에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미지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이미지라는 거는 컨테이너의 자식이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섹션 메인 배너의 컨테이너의 자식인 이미지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섹션 한 다음에 여기다가 컨테이너의 이미지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 한다? 너비를 100%를 주면 된다. 자, 그러면 너비를 100%를 부여하게 되면 얘가 요 이미지 자체가 어떻게 된다? 바로 컨테이너의 너비에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컨테이너한테 백그라운드 컬러 좀 간단하게 줘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라고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레드를 부여하면 여기 보면 애매한 여백 생기는 거 보이시나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글자가 가지고 있는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애매한 여백을 없애기 위해서 얘한테는 사실 뭐까지 줘야 되냐면 디스플레이 블럭까지는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기에 지금 애매한 여백을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라인 블럭이라서, 이미지가 인라인 블럭이라서 애매한 여백이 존재하는데, 그 애매한 여백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너비 이미지 자체를 너비 100%,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블럭 주는 방법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의 너비가 예를 들어 지금 1200인데 1000픽셀로 바뀌어도 이미지가 어때요?
맞춰지죠. 그 다음에 얘가 1500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맞춰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섹션 메인 배너한테 뭐 한다? 마진 탑을 여기다가 한 20픽셀 정도 주게 되면 살짝 얘랑 벌어지겠죠? 30픽셀 주셔도 상관없어요. 30픽셀 줘도 뭐 더 떨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메인 섹션 같은 경우는 완성이 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지금 섹션 메인 배너가 있으니까 저는 여기다가 섹션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섹션. 그 다음에 얘는 뭐 여기다가 섹션 이름 자체를 뭐 굳이 сек션이라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름 자체를 뭐 섹션을 무조건 써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여기 보통 뭐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 랩이라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지스 랩이라고 쓸게요. 그냥 대충. 그러니까 이미지들을 감싸는 녀석이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div 컨테이너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죠. 이미지 주소 복사해서 하나, 그 다음에 둘, 그리고 또 주소 복사해서 자, 이렇게 넣어주면 이미지가 어떻게 나와요? 밑으로 내려오죠. 왜? 이미지는 디스플레이가 인라인 블럭, 인라인 블럭은 애매한 여백이 존재한다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너비 100%를 줘버리면 얘가 주어진 공간을 넘쳐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체 공간에서 얘는 반만큼 가져가면 되는 거고, 전체 공간에서 25%, 25%씩 가져가게끔 만들면 되는데, 근데 그걸 떠나서 지금 애매한 여백이 존재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냐? 그러면 얘네들을 한 줄에 나오고 애매한 여백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뭘 쓰면 된다? 바로 인라인 그리드라는 클래스를 사용하면 된다. 자, 그러면 컨테이너한테 여기다가 이제 인라인 그리드를 여기다가 부여하면 그의 자식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딱 맞춰서 떨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맞춰지게끔 만들어줬는데 얘도 문제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얘도 똑같이 너비가 컨테이너 너비가 1500으로 변경됐다. 그러면 지금 어때요? 이런 빈 공간이 되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줄어들었어요. 1000으로 줄어들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공간 안에서 최대한 나오다가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도 똑같이 부모 너비에 맞춰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섹션 여기다가 이미지, 자, 너비 똑같이, 근데 이제 여기서 너비를 100%다 줘버리면 넘쳐버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미지의 first child, 그러면 걔한테는 뭐 한다? 전체 너비의 반만큼 부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돼요. 자, 보세요. 이거를 내가 25% 주기 위해서 nth child 두 번째한테 25%,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식한테 25%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해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코드 안에서는 어차피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해도 되지만, 아니면 이 두 번째랑 세 번째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 자식이 아닌 녀석들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일단 25%라 쳐. 그 다음에 이미지 옆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not이라는 연산자가 있거든요. not이라는 선택자. not이라는 건 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정.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first child 이렇게 쓰면 이건 무슨 의미로 해석하면 되냐면 first child가 아닌 이미지를 선택하겠다. 그러면 첫 번째 자식이 아닌 이미지니까 얘랑 얘가 선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이제 두 번째 자식, 세 번째 자식 접근해도 되고, 아니다, 나는 이게 너무 코드가 긴 것 같다 하면 첫 번째 자식이 아닌 녀석들로 접근해서 이런 식으로 25%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두 개 쓸 거 한 줄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드의 변화, 그러니까 코드의 변화라는 건 ASML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맞춰놨기 때문에 얘도 똑같아요. 컨테이너의 너비가 예를 들어서 1000으로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어도 자, 유지하죠. 그 다음에 얘가 1500으로 예를 들어서 늘어난다
하더라도 유지하자. 그죠? 왜냐면 퍼센트 너비로 지금 너비를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유연하게 만들어 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도 얘 기준으로 마진 탑이 있어야겠죠? 그죠? 마진탑 30픽셀을 여기다 부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 이미지하고 이미지 사이에 여백을 벌리는 거는 뭐 그건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구현을 하셔도 크게 상관없다. 그러면 얼핏 보면 살짝 이제 웹사이트랑 구조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는 흉내를 내본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레이아웃 잡는 연습을 한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네, 됐습니다.